사회 프로파일링.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회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댓글과 의견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문제 좀 들여다볼까요? 김환 기자,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어떻게 보자면 이제 정말 이제는 막바지로 가는 게 아닌가, 네. 그 수사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얼마 전에 귀국했던 그 김건희 파일 작성 의심자, 네. 주가 조작 공범 기소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사건이 이제 오래전 일이고 수사가 또 굉장히 지연이 되면 늘어지면서 네. 굉장히 좀 뭐 복잡하고 가물가물한데 일단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했던 시기가 크게 보면 두 시기로 나눠집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시기가 2010년 정도까지고 2010년 5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2010년 7월부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이 된다. 이게 이제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인데 네. 이 지금 귀국한 사람은 그 두 번째 투자를 할 때에 이제 관여를 했던 인물이고 김건희 씨 자금 15억 정도를 운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받았던 인물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그 회사 투자 회사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 파일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작성한 거냐, 왜 작성한 거냐. 그럼 이거가 작성됐다라는 건 뭔가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그러니까 보고라든지 뭐 매도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거 때부터 계속 제기해왔던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해명과도 이제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둘러싸고 이게 이제 결국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만 지금 이제 남겨놓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돈을 댄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요. 네. 그럼 이제 쩐주라고 하는데 이 쩐주를 두고 지금 나머지들은 다 기소가 되거나 이제 구속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쩐주인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수사의 마지막 관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환 기자 말씀처럼 핵심 쟁점은 두 시기로 나눴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이나 또 네. 김건희 씨 측에서의 일관된 주장은 처음 시기에서는 모르고 관여한 투자했다. 적은 네. 있었지만 두 번째는 전혀 관여한 적이 관여하지 없다. 않았다. 네, 그런 그런데 그것에 배치되는 증거가 나타났고 그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지금 귀국해서 이번에 기소됐다. 이렇게 네. 보면 근데 되는 다만 거죠. 이분은 예. 그 파일이 폴더가 왜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겠다. 이제. 네,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느냐 검찰이 이게 또 관건입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 이게 좀 네. 복잡한 사건이고 법적인 네. 쟁점도 많은 것 같긴 한데요. 공범들은 지금 다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렇습니다. 다. 그리고 특히 권오수 전 회장 핵심적인 인물,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선고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논리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논리는 주되게 이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느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이제 언제까지로 볼 거냐. 근데 다만 이제 공범으로 본다면 이미 이제 다른 공범들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때 시효가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뭐 시효는 살아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전부 포괄일제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쟁점도 같이 결부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1심 결과를 보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들어갈지 검찰이 그때까지는 그냥 지난 1년 동안은 약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뭉개고 있다고나 할까요? 네, 좀 네. 기다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사의 속도를 내기보다는요.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 계좌와 뭐 돈만 이용된 건 아니고 다른 수십 명의 이제 계좌와 돈이 이제 오고 갔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조금 더 가벌성이 세다고 판단된 몇 명에 대해서만 함께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또 검찰이 공교롭게도 그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약식 기소를 했다는 건 좀 더 가벼운 형이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재판부에서 직권을 그리고 정식 재판을 회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완결성을 따지면 김건희 여사를 그때 약식 기소라도 했어야 됩니다. 예, 뭐 무슨 차이를 둬서 그걸 안 했는지 정무적 네. 부담 때문이었는지
그거는 이제 아직 뭐 저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조금 다소 수사의 의지 문제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지점이 좀 있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실제로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론 이제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 예를 들면 네. 뭐 관련된 회사의 이사 명함인 것처럼 본인의 이력을 쓴 기록도 있고 또 이제 뭐 본인이 기획했던 기획전에 도이치모터스가 스폰십을 제공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 관련된 주식을 거래했다는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밝힌 적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죄인지 안 죄인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었겠지만 그걸 더 이상 들여다볼 수 있는지 없는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아마 검찰에서는 내년 초에 나올 권오수 회장 1심 판결 보고 그때 결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김호환 기자. 네. 그러면 이제 기자들 또는 이 사안을 취재한 분들의 어떤 뭐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까?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되어 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총장의 부인 시절에도 굉장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그렇죠. 지금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그동안 1차 첫 번째 이제 주가 조작 시도는 실패했다. 네. 그리고 거기엔 관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 2차 이제 주가 조작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는데 그때는 오히려 팔았다. 이런 게 큰 틀의 해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존재는 그거를 약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작전은 단순히 돈을 맡겨놓은 거였고 투자사에서 다 관리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작전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우리가 매도하지 않았냐라는 설명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연관성이 드러나면 어떤 주가 조작 사건도 전주를 처벌하지 않는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서 검찰이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계속 수사가 안 되면서 일반인들의 눈에는 이게 수사가 이제 지금 처벌을 해도 처벌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수사의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졌고 이 기관에 대한 어떤 믿음도 사라진 이거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간인데 저는 다른 것도 정무적으로 생각하면 복잡해지니까 법리를 보고 그 부분에서만 공정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소환 조사 한 번조차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반부패 수사 2부가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겠죠. 그렇네요. 네. 네, 지금부터는 12구 참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여권에서는요, 계속 네. 참사 관련한 부적절한 막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환 기자, 네. 이 여권 정치인들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서 막말과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어제 이제 JT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한 이제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대화방에는 박혜원 용산구청장이랑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멤버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막말을 한 사람들은 박희영 청장이 직접 초대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뭐 이 사람들이 한 얘기를 옮기기도 제가 좀 참혹한데 네. 뭐 참사 관련 협의체가 정권 탈취를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서양 귀신놀이 당시의 상황을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분향소를 부수자 이런 공격을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권 장관이랑 박 구청장은 몰랐다 나는 뭐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에서 희생자를 모욕하고 2차 가해 뭐를 서슴지 않는 이런 단체방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대화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하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인들은 늘 일관되게 나는 몰랐다. 네. 내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 이 사안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민들을 대면한다든지 지역구를 대면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이제 단톡방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수밖에 없는 시기도 네.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설명한 대로 실제로 모르고 초대되기도 하고 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의 성격을 제3자가 정확하게 뭐 어떤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다만 이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라는 거는 어쨌든 본인 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명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막말이 오가는 상황을 네. 뭐 안 봤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성향 혹은 이 정치인에 대한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주장이나 뭐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에스컬레이션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보고 민심이 이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걸 공적인 자리에서 옮겨버리면 네. 발화를 해버리면 정말 이제 정치인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고 뭐 이런 일입니다. 김원 기자 지금 2차 가해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유가족분들께서 이 소식 들으시고 상당히 좀 격앙되신 것 같고요. 2차 가해 멈춰달라 호소를 하고 계신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요, 김준우 변호사 이렇게 대화방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모욕적인 참담한 이야기들 2차 가해, 3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그 2차 가해나 이런 3차 가해라는 개념이 사실은 사회적인 개념이고 그렇죠. 최초에 이제 뭐 그 성폭력 관련해서 이제 나온 개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법적으로 2차 가해다, 3차 가해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모욕에 해당하느냐, 네. 모욕죄냐, 혹은 뭐 명예훼손죄가 되느냐, 혹은 민사상 불법을 구성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이런 뭐 단톡방이야 사실 본인들이 볼 수 없는 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유가족들이 가진 어려움보다 이분들은 사실 지금 심지어 이태원 분향소 바로 앞에 이제 보수 뭐 단체 차량이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망언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서 유가족들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고 저도 오늘 제가 소속된 그 민변에서 오늘 시민 분향소를 그 책임지는 날이어서 방금 2시간 정도 이제 거기 있다가 왔었는데 그 바로 앞에 정말 그 차량이 있어서 그리고 또 오늘도 잔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물론 유가족분들은 오늘 그 국민의힘 그 특조위원들 만나고 주호영 원내대표 만났기 때문에 뭐 직접 많이 계시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이런 좀 긴장감 속에서 그 분향소가 차분한 분위기로 좀 있기 어려운 점은 좀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유가족분들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위원들하고 그 면담을 가지셨는데요. 오늘 면담에 참여했던 유가족 한 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부대표님 연결되어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부대표님 오늘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들 처음으로 만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 정부 여당과 만나자 이런 요청을 계속 해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네, 그렇습니다. 직접 만나시고 소감이 어떠십니까? 참 오래 걸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당 국조위원들이 사퇴를 하고 예, 국조를 그냥 사행의 길로 가는 게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 네, 오늘 국조위원들 만나서 호소를 하고 국조를 좀 제대로 진행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요. 네, 뭐 다행히 저희가 호소한 게 어느 정도 뭐 같이 공감을 느끼셨는지 오늘 이제 국조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예,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만나는 과정 중에는 어떻습니까? 원래 하고 싶으셨던 말씀 호소들 충분히 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저희 이제 유가족들 어머니들이 정말 눈물로 많이 호소했고요. 네, 가슴 아픈 부분들을 꼭 좀 들어주십사. 다른 분들은 다 저희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네, 왜 정부 여당만 저희를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고 네, 아무런 손길을 내지 않는지에 대해서 너무 저희들이 억울하고 저희가 국민으로서 또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당연히 국가에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철저히 외면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예. 유가족 협의회에서 그래도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호소해 주신 덕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들이 이제 국정조사 참여 선언을 전격적으로 했고요. 입장이 바뀌었고 이제 국조특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 같은데요. 유가족으로서 국정조사에서 특히 좀 알아내고 싶고 확인하고 싶으신 가장 궁금하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들은 네.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도 전혀 없고 또 수사 자체가 정말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그 수사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없었고요. 네. 현실적으로 국조를 통해서 저희 유가족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 관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신의 유류품을 뒤졌다든가 네. 그렇게 또 이제 검사가 와서 마약 관련 그런 부검 요청을 했다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왜 자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그 일본 출구 그쪽 골목에서 네. 왜 통행을 하지 못하고 앞뒤로 다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서서 압살을 당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또 이제 저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됐는지 네. 어떤 이유로 사망을 하게 됐는지 그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것도 모른 채 아이들이 저렇게 돼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런 부분들을 국정조사에서 꼭 밝혀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자식을 둔 모든 부모님이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꼭 국정조사에서 다 밝혀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부대표님께 말씀 꺼내는 것조차 좀 죄송스러운데요. 계속 들으시겠지만 최근에 여당 정치권에서 여러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족분들께서도 2차 가해 멈춰달라 호소를 해주셨는데 오늘 혹시 여당 의원들 만나서 이 문제 언급을 하셨습니까? 네, 이 문제를 많이 언급을 했고요. 네. 현실적으로 저희가 오롯이 추모만 하고 아이들만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크게 방해가 되는 네.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없고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게끔 돼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2차 가해와 막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 유가족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제발 이런 부분들은 네. 좀 정부 여당에서 좀 막아달라. 근데 사실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정치권에서 먼저 이런 막말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2차 가해가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부터 이런 2차 가해를 좀 제발 멈춰주고 좀 국민들을 아우르고 상처를 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무분별하게 막말들을 쏟아내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가 예산안 협의가 늦어지면서 늦게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정해진 기한 때문에 뭐 이게 기간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혹시 네네. 국조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가족들께서 좀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거는 오늘 면담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어차피 이렇게 벌써 뭐 반 이상을 까먹은 상태에서 네. 올바른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너무 지금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칫 네. 그냥 국정조사가 허울 좋은 그런 국정조사로 그냥 끝나버리면 네.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연장의 부분도 부탁을 좀 드렸고요. 예. 조영 원내대표님도 충분히 그 점을 인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걸 논할 상황이 이러니 그때가 되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네.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뭐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부 막말하는 사람 제외하고요. 대부분의 국민들, 부모님들 다 유가족과 함께하고 같은 마음이니까요. 좀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부대표였습니다. 김준일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이제 여당 의원들이랑 만나면서 있는 영상이 이제 생중계로 MBC 유튜브에서도 했었는데 제가 좀 보다가 네. 이제 너무 유가족 분들이 많이 우셔가지고 저도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한 10여 분 보다가 제가 껐거든요. 분향소에 있을 때 얘기였는데 예. 근데 어쨌든 뭐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온라인이나 이런 곳에서 좀 격한 표현들 이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정쟁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강하게 드리고 네. 네, 시민분들도 지금 분향소에서 뭐 지방에서 올라왔다 뭐 빵 들고 오시는 분들 뭐 여러 분들이 이제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좀 춥지만 시간이 괜찮으실 때 좀 들러주시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김한 기자, 네. 사실 오늘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유가족분들 말씀을 경청하시고 네. 그다음에 받아들여서 국조 참여로 입장 선회를 한 것 얼마나 좀 감사한 일인지 네. 처음부터 그랬으면 사실 이렇게 정쟁화가 되지도 않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유가족들이 이제 정부 여당을 신뢰하기에는 지난 시간들, 그러니까 사고 이후 참사 이후에 네. 보여준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예. 이 부분들에서 정부 여당은 뭐 드러내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계속 이제 유가족과 연결된 시민단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반정부 투쟁이 된다, 정치 투쟁이 된다 이 프레임을 계속 걸어놓고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외부 공격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예. 오늘 이제 면담을 통해서 국조에도 참여하기로 했고 뭐 네. 기한 연장이라든지 지금 있는 쟁점들에서도 유가족의 뜻을 좀 이렇게 따르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 그 부분에서 정치권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서 유가족들이 고립되는 이 상황을 꼭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사와 관련된 정치권의 논란 꼭 여당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이었던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김준호 변호사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뒤늦게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신현영 의원이 이제 비례로 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의원이고 명지병원 출신 의사 출신이잖아요. 의사 출신. 그래서 예. 명지병원의 그 닥터카를 타고 이제 현장에 합류했었다는 것인데 네. 아마 뭐 순간적으로 이제 본인이 의사 출신이고 뭔가 가면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닥터카를 탑승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굳이 거기서 갑자기 치과 의사, 구강외과 의사인가요? 하는 남편분까지 동행했다는 거는 저는 약간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정말 이거 확인해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주장대로 하면 이것 때문에 또 그 차량 자체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좀 지연됐다는 얘기도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한 일 아닌가. 일단 네. 본인은 국조특위 위원을 지금 사퇴는 했습니다만 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좀 분명한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한 기자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참사라는 게 결국에는 뭐 다 경우들이 다르지만 시스템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영 의원이 어떤 선이었는지 뭐 남편까지 대동한 이유도 남편도 의사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전공 상관없이 뭐 그런 선이었는지 본인은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엔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이 유지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점 뭐 그 점에서 신 의원이 오늘 이제 국조특위에서 사퇴를 하겠다고 밝혔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뭐 반성이나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두고 굉장히 뭐 이제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고발을 뭐 지금 벌써 시민단체가 했고 뭐 이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정치적 책임과 윤리적 비판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지 또 이거를 두고 또 정쟁화되는 과정 이 과정이 오히려 이 참사의 본질에서는 또 정치권이 다른 길로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김준호 변호사 혹시 정말 일부 보도대로 만약에 2배 이상 시간이 지연됐다. 그래서 현장 구조에 실질적인 지정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법적 처벌도 가능해지나요? 그래서 지금 뭐 직권남용죄, 공무집행 방해죄 뭐 이런 걸로 고발했다고 기사를 언뜻 본 것 같은데요. 네. 직권이 없을 겁니다. 네, 아마 그래서 직권이 관련된 없어서 직권이 직권남용죄는 안 될 거고 의원에게는? 공무인가요? 공무는 아닐 것 같고 그러게요. 의료법 관련해 가지고 뭔가 혹시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실제로 이 도착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 정한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네. 지금 또 다른 보도를 보면 신 의원이 현장에 갔는데 현장이 거의 종결이 돼가지고 15분 있다가 그 현장을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조금 더 빨리 왔든 안 됐든 다른 왜냐면 명지병원이 이태원 현장에서 훨씬 더 먼 병원이니까 아마 네. 그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떻게 뭐 손쓸 수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696님 아쉬움 전해주신 문자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 드리겠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한 기자, 김준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